잠시 후 월드컵 특집 럭키주가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드컵 특집 럭키주가 1, 20입니다. 코스피가 전날의 급락을 딛고 3%대 반등하며 8,400선을 회복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267.18포인트 오른 8,471.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52.95포인트 오른 8,456.7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여 8,577.52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심쯤 반락하여 8,080.99까지 하락하면서 8,000선마저도 위협받았지만 오후도 다시 우상향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장중 잇따라 상승 및 하락 반전을 하며 최고 최저가 기준으로 496.53포인트의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지수가 출렁이면서 이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장 대비 6.55% 상승한 95.27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수급 측면에서 지수를 견인한 주체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으로 유가 증권시장에서 각각 2조 8,917억 원, 2조 1,34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5조 1,580억 원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서민시장에서도 1조 4,45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보다 2.7원 오른 1,542.8원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10% 가까운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했으며 특히 전일 12% 넘게 급락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조만간 90조 원을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더 몰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가총액은 1991조 원으로 1839조 원의 하이닉스를 제치고 두 거래 만에 다시 코스피 대장주 자리를 탄환했으며 한 대신증권연구원이 금일 국내 증시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삼성전자는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한국투자증권연구원도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의 우상향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로 인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간으로 매번이 반도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올랐으나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HD 현대종업 등은 내렸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상승한 종목수가 하락보다 많았으며 상승 종목은 516개였고 367개 종목은 하락이었으며 또 35개는 보합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전기전자, 제조, 유통 등은 상승했고 IT 서비스, 증권, 오락문화, 금융 등이 내렸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7.79포인트 오른 909.31로 장을 마감했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13.61포인트 오른 905.14주 추반 뒤 등락을 반복하다가 우상향하며 거래 마쳤으며 또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622억 원, 75억 원 순매도 했으나 기관이 3,47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탱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대부분이 상승했으나 10위권 내에서는 두성 엔지니어링만 내렸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아서 883개 종목의 주가가 올랐고 하락은 786개였으며 64개는 보합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거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앞둔 끝 전사들이 마지막 당금질에 나섰으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남원군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둔 오늘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사니쿠라스의 에스타디오 우니베르시타오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초반 15분만 공개된 이날 훈련에는 선수단 28명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으며 기온이 30도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가벼운 패스 훈련을 진행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운동장을 짧게 돈 뒤 점프, 앞뒤 달리기, 지그재그 달리기 등 다양한 코디네이션 훈련으로 몸 노림을 가볍게 끌어올렸으며 날씨 탓에 지체 법한 환경이었으나 선수들은 훈련 내내 박수와 함께 큰 소리를 구호로 외치며 활기차게 에너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내일 오전 10시쯤 누에보레온주 과다루페이 몬테리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치르며 남아공은 국제축구연맹 실시간 랭킹은 61위로 한국보다 38계단 아래인 A조 최악체로 꼽힙니다. 현재 1승 1패로 A조 2위를 달리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지으며 32강 티켓이 거미지며 또 한국과 맞붙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최종 훈련에 나섰습니다.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아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였으나 선수들은 밝은 표정 솥에 막바지 당금질을 소화했으며 남아공은 무리한 체력 소모를 피하려는 듯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패스 흐름 위주로 전술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남아공의 이번 한국전은 사상 첫 토너먼트 진출이 걸린 물러설 수 있는 한판이며 앞선 조별리그 내에서 1무 1패에 그친 남아공은 한국을 반드시 잡아야만 조별리그 통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월드컵 본세 물부대를 밟았던 남아공은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를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조별리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한편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월드컵 6개 대회 득점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북중 대회 첫 승을 신고했으며 포르투갈은 오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 월드컵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호날두의 멀티골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을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네, 지난 18일 1차전에서 약체 콩고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겨 체면을 구겼던 포르투갈은 승점 4대4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치고 중간 선수로 나섰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우즈베키스탄은 우승 후보 포르투갈의 위력을 시고한 채 2연패에 빠졌으며 콩고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부진해서 비판받은 호날두를 어김없이 선발로 최전방에 내보내 포르투갈이 초반부터 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연결된 패스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발로 마무리한 것을 우즈베크 수비가 몸을 나눠 막아냈고 2분 뒤에는 누르 멘데스의 정확한 크로스에 호날두가 발을 갖다 댔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또 한 기회를 놓친 호날두는 전반 6분쯤 마침내 득점포를 가동했으며 주앙 칸세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한 땅볼 크로스를 원터치로 마무리하여 선제골을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으며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참가한 호날두는 매달 골만 씹으며 통산 9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카메룬의 노저 밀라에 이어서 월드컵 역대 최고령 득점 2위 기록도 세운 호날두는 특유의 호흡 세레머니로 자축했으며 포르투갈은 전반 17분쯤 멘데스가 페널티 아크에서 프리킥으로 추가골을 뽑아내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으며 물 보충 휴지 시간 이후 공격 빈도를 높인 우즈베키스탄은 전반 29분 아지즈존 가니예프의 중거리포가 골 구멍을 흔들어 추격의 신호탄을 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상황에서 아보스베크 파이주레프가 칸슬의 경합에서 반칙한 것이 주심의 온필드 리뷰로 확인되어 득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전반 39분쯤 호날두의 두 번째 골로 3대0을 만들었으며 옆스 상황에서 쓰려하며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호날두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골키퍼가 나온 틈을 보고 반대편으로 침착하게 오른발 슛을 차 넣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0번째 득점을 달성한 호날두는 전설의 에우제비오를 제치고 포르투갈 선수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에도 올랐으며 호날두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골을 노렸으나 후반 13분쯤 프리킥 상황에서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뛰어들어 오른발 슛을 시도하다가 상대 골키퍼와의 다리를 부딪혀 넘어지는 등 해트트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 골키퍼 압두 바히드 네마토프의 자책골이 나오며 일찌감치 세기를 박았습니다. 또 후반 42분에는 하파의 레앙의 5번째 골이 터지면서 포르투갈은 완승을 자축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후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유난히 쏟아질 때가 있으며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쪽에는 낮까지 기압골에 의한 비가 이어집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의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제자 남해안 동해안에 비가 좀 내렸으며 제주 전남부 경남은 내일 새벽, 경북 동해안은 오전, 강원 동해안은 낮까지 강수가 계속되며 추가 강수량은 북부를 제외한 제주와 우릉도 독도에 5에서 40,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은 5에서 30, 제주 북부는 5에서 20, 강원 동해안,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 내륙은 5에서 10입니다. 또 내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연남 곳곳에 소나기가 오며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소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지나가는 가운데 낮에 햇볕에 하층 공기가 뜨거워져 하층 공기가 계속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하여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고 벼락도 치기도 하며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등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시속 50안팎의 강풍이 불며 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소나기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80, 수도권, 충북, 경북 북부엔 5에서 60, 서해 5도, 대전, 세종, 충남, 전북, 대구, 경북엔 5에서 40, 강원 동해안,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은 5에서 30일 것으로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 특성상 한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의 16에서 20, 낮 최고 기온 20에서 28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 인천 19에서 27, 대전 18에서 26, 광주 20에서 28, 대구 19에서 24, 울산과 부산은 20에서 25입니다. 제주 해안에는 당분간 노을이 유입되며 노을이 유입되면은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니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럭키도 끝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럭키뉴스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 럭키도 코너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6월 24일 월드컵 특집 럭키 주가 1, 20 이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럭키도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진행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6개를 다 더한 후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등 보너스에 대한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를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 듣고 많은 당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벤트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방송하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측 이벤트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저희 채널 게시판에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 때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때마다 언제 마감을 하는지 신속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언제 마감하냐면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즉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될 것인데요. 만약에 마감 시간 이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반면 그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을 경우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예측 이벤트 마감 시간은 6시니까는 참조하시고 그 시간 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댓글 적으면서 좀 부적절하게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부적절하게 적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까지 올바르게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1에서 20이고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지 참여가 인정이 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개 이상으로 적으면은 참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1에서 20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되니까요. 천천히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측 이벤트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는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일단 추첨을 진행을 할 건데 추첨 진행에 앞서 단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중심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로 계산하지 않고요. 거래량은 1000주에서 만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2개가 없어진 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위를 바꿔서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순서대로 전해드리고요. 일단 좀 바쁘다는 이유로 당분간은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나라 대 남아공 경기 치러질 텐데 이 경기 앞두고 행운에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여분의 큰 관심사로 이뤄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나라 경기 치러지니까는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남아공전 많은 응원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6월 24일 럭키주가 120 추첨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 41,816만 주입니다. 다음은 거래대금인데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은 55만 4,990억 원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64,338만 주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요, 7489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에 대한 답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4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기다리면서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시면 되는데요. 예측은 어쨌든 실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숫자 6자리 수만 적어야 합니다. 6자리 수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6자리 수만 6자리 수가 나오니까는 이것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잠깐 기다리면서 저희는 계산한 뒤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공개되긴 했는데 일단 힌트를 전해드립니다. 힌트는 73만 대입니다. 즉 73만 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몇 초 더 센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73만
1633입니다. 76만 1633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값으로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우선 200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면 3658.165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가 문제인데 일단 182번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2 곱하기 20은 3640, 즉 3640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값에 3640을 빼면 18.165입니다. 하지만 소수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수점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소수점을 제거를 하면 네, 오늘 1등의 당첨 숫자는 바로 18, 즉 18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18층이 당첨됩니다. 네, 18층 맞춰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2등 보너스, 즉 코스피 200에 대한 추첨이 진행됩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리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2등 보너스에도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고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살펴봅니다.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18,182만주입니다. 네, 다음은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거래 대금은 52만 4,549억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까지 추첨을 해드렸고요.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것도 저희가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이번에는 7자리 숫자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단 초기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첫 숫자가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100 얼마라고 적어주시면 네, 되고요. 네, 저희는 직접 계산하면서 계산이 끝난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림 동안 시청자분들은 100 얼마라고 적어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라고 적으셨을까 하는데 일단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등 보너스의 힌트는 127만 얼마입니다. 127만 대인데요. 127만 얼마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조금만 더 주고 난 뒤에 바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127만 4,364입니다. 네, 127만 4,364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값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우선은 200으로 나누게 됩니다. 200으로 나누게 된다면 6,371.82가 됩니다. 하지만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318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면 318 곱하기 20은 6360, 즉 636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6360을 빼면 11.82입니다. 하지만 또 소수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수점까지 제거를 한다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1, 즉 11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1층이 당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 결과입니다. 1등은 18층이고 2등 보너스는 11층이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층과 11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오늘은 그 조별리그 2차전 마지막 경기가 치렀었는데요. 일단 그 오늘 경기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주로 K조하고 L조 경기였는데요. 먼저 K조에 속했던 포르투갈 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앞서 전해졌듯이 5대0으로 포르투갈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대 가나에서는 0대0으로 비기며 승부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파나마 대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파나마를 1대0으로 깎았으며 결승권을 후반 54분쯤 안디 부디리비드가 요시프 스타니시치의 크로스를 받아서 멤버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롬비아 대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대0으로 콜롬비아가 제압을 했는데 후반 76분 다니엘 무뇨스가 박스 오른쪽에서 왼발 슛을 기록했고 어시스트는 후란 페르난드 퀸트로가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주로 K조하고 L조 경기가 자세히 치러졌는데요. 일단 내일부터는 최종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우선 새벽 4시에는 B조 3차전이 치러지는데 스위스 대 캐나다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카타르 경기가 치러지게 될 전망이고 그리고 아침 7시에는 C조 경기가 치러질 텐데 스코틀랜드 대 브라질과 모로코 대 IT 경기가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10시에는 A조 경기가 치러질 텐데 우선 체코 대 멕시코하고
또 운명의 경기가 걸려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있죠.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 대한민국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내일은 좀 동시간대에 치러지느라 시청자분들 많이 혼선을 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은 ABC조 3차전 경기가 치러지면서 많은 집중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C조 경기는 좀 운명이 걸리진 않겠습니다만, 특히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갔을 경우 B조 2위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가는 가운데 좀 운명이 걸리지 않을까 큰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겨도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할 수 있으나, 만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패배를 할 경우 3위나 아니면 최하위까지 밀리면서 최악인 경우 조별리그 탈락까지 고배를 마시는 등 굴욕적인 기록을 당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경기 최소 무승부만 기록하면 조 32강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잘 참조해서 우리나라 경기에 많은 응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운명의 남아공전이니까는 다시 한번 응원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럭키조카 120도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어쨌든 내일은 또 거리 응원도 되어 있으니까는 잘 참조하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내일은 우리나라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즉 남아공전이니까요. 남아공전 잘 이겨서 많은 활약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럭키조카 120도 많은 응원하시면서 최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기 많이 집중되니까는 많은 응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응원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6월 24일 럭키조카 12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특별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전에도 화이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